만일 여러분이 1660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평생 개고생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10대 때에는 경신대기근을, 30대 때에는 을병대기근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기근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태입니다. 대기근은 더 엄청난 기근을 의미하고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죠. 이것은 서기 1000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지구의 기온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9.0에서 9.5 사이는 20세기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냅니다. 1000년부터 1300년까지는 중세 온난기고요. 1300년대부터 기온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약 500년 동안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집니다. 이 시기를 소빙기라고 하죠. 작은 빙하기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았으며 북아메리카에서는 인디언이 강추위에 얼어 죽었으며 영국의 템스강이 얼어붙고 중국 강남의 감귤 농장에서는 종자가 끊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겨우 1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준다고? 지나친 과장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요즘의 이상기온 현상인 지구온난화도 1900년대 기온보다 고작 0.5에서 1도 상승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중세 때까지만 해도 마녀에 대한 증오심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16에서 17세기 소빙기가 시작되자 마녀 사냥이 본격화됩니다. 즉, 흉년, 자연재해, 전염병 등 소빙기 현상이 마녀의 소행이라는 죄명을 만들어 뒤집어 씌운 거죠. 구체적으로는 마녀가 주문을 외워 강풍, 홍수, 냉해, 우박, 서리를 불러와 농사를 망치게 했으며 사탄의 사주를 받아 아이들을 잡아먹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돌아 마녀를 색출해 교수형과 화형에 처했죠. 소빙기 기간 중 약 10만 명 정도가 마녀 사냥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강풍, 홍수, 우박, 서리, 전염병 등은 마녀의 소행이 아니라 소빙기의 기상이변이었죠. 이것을 모두 마녀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처럼 17세기 유럽은 농민봉기, 종교전쟁인 30년 전쟁, 소빙기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분노한 대중은 이단자 태워 죽이기로 눈을 돌립니다. 그 결과 유럽 사회에는 종말의식이 팽배했고 신의 뜻이라며 마녀를 저주하고 학살했던 거죠. 마녀는 소빙기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소빙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소빙기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닥쳤으며 1900년대 이후의 빨간 그래프는 소빙기를 벗어나 기온을 조금 회복한 현대 온난기를 뜻합니다. 그래프만 봐도 심각한 걸 알 수 있죠. 유럽 또는 전 세계의 상황을 봤으니 중국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당시 명나라도 소빙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1627년 이상기온에 의한 대기근과 역변이 발생하자 농민반란인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명청교체가 시작됩니다. 17세기 초 여진족, 만주족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하고 만주를 통일했지만 여진족보다 인구가 100배나 많은 명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명나라에 소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기온은 오늘날보다 1.5에서 2도 정도 낮아 강남 윈난에도 눈이 내릴 정도로 혹한기였다고 하죠. 그 결과 청은 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도 명나라와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600년대 현종 때부터 1800년대 헌종 때까지 거의 200년 동안 기온이 하락하는 기상이변이 발생하죠. 1620년대 인조 때의 병정 대기근, 1670년대 현종 때의 경신 대기근, 1690년대 숙종 때의 을병 대기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8대 왕 현종 때인 경술령과 신해년 2년 동안의 기후변화 현상인 경신대기근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때부터 10년 후인 숙종 때인 경신년에 일어났던 경신왕국 아시죠?
경신대기근의 경신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경신대기근은 당시 태양열의 강도가 평년보다 감소해 지구 전체 기온이 1도 내려가면서 소빙기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죠. 현종실록 기록에도 냉해, 가뭄, 지진, 태풍, 홍수가 연달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냉해 기록입니다. 음력 4월 서리가 내리며 농작물이 얼어 죽었다. 음력 5월 오리할 만한 우박이 내려 어린아이와 가축이 맞아 죽었다. 음력 6월 작물이 얼었고 그 위에 우박이 내렸으며 추워 얼어 죽는 자가 속출했다. 냉해뿐만 아니라 가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원래 조선 후기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양법에는 모내기가 필수죠. 많은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 또는 둑을 많이 만들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음력 3월부터 음력 6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수지의 물이 말라버렸고 현종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며 6번이나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기우제의 효험이 지나쳤는지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발생해 들과 논이 강이 되었으며 태풍까지 겹쳐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과 가축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난 거죠. 흔히 나라의 망조가 들 때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는다고 하죠. 메뚜기는 장기간 알 상태로 가뭄을 견디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먹을 것이 많아진다고 판단해 짝짓기를 시작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메뚜기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가뭄 뒤의 홍수, 경신대기근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홍수가 그치면 역병도 돌기 마련입니다. 조정에서는 구율소를 마련해 죽을 나누어 주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배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국물도 없네 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길어지자 곳곳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등 폐륜이 발생합니다. 결국 경신대기근 동안 조선 총인구 1000에서 1400만 명의 10분의 1인 120만 명 이상 죽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경신대기근이 일어난 1672년 4만 2천 명이었던 인구가 2만 7천 명으로 감소해 총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이때 청나라 강희제에 식량을 요청했더라면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오랑캐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며 청나라의 쌀 지원을 거부합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있죠. 임진년의 병화보다 더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 말을 임진왜란 때 태어나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경신대기근까지 겪은 사람이 말했다면 정말 소름입니다. 한평생 기구하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살았다는 거니까요. 25년 후인 19대 숙종 때 을병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26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경신대기근은 2년, 을병대기근은 5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피해도 을병대기근이 더 컸는데 말이죠. 왜 경신대기근이 을병대기근보다 더 유명할까요? 아마도 경신대기근이 먼저 시작되었으며 인명피해 규모도 언뜻 보면 경신대기근 140만 명 대 을병대기근 260만 명으로 을병대기근이 더 많아 보이나. 희생자를 횟수로 나누어 보면 경신대기근은 연간 70만 명 피해, 을병대기근은 연간 50만 명 피해로 그 충격은 경신대기근이 더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을병대기근의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은 조선 사대부들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청나라의 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 아닐까요? 임진왜란 때에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사망자 100만 명 중 70만 명이 굶어 죽은 원인이 된 계갑 대기근입니다. 물론 대기근은 조선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난리였죠. 텐메이 대기근 때에도 약 9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태동 집권 당시 대약진 운동 때에도 대기근이 발생해
4,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